자, 27번 가겠습니다. 27번. 매신청 대리입니다. 옳은 것을 찾았어. 자, 1번. 미등기 건물 경매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등기가 안 된 건물도 보존 등기가 안 된 신축이다 했을 때 채권자가 이거요. 경매에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습니다. 채권자는요. 채무자 재산 뭐라도 경매 집어넣잖아요. 신축인데 보존 등기 안 돼 있어요. 이거 가만 안 놔둡니다. 경매 집어넣어요. 그럼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직권 등기하고 경매 등기 넣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넣고 경매합니다. 할 수 없다. X. 자, 2번. 차순위지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업무가 7가지. 시험에 꼭 나오는 거. 7가지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뽀뽀하자. 그러지 말고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입부터 마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 돌려달라는 거, 차순위 신고하는 거, 사순위 지위 포기하는 거, 우선 매주 신고 2가지, 공유자 우선 매주 신고가 있고 또 하나가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주 신고 있거든요. 다음에 입찰표 쓰는 거 7개를 할 수가 있는데 차순위 지위 포기하는 거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공이도 경매 대리업자 등록할 수 있다. X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개공이가 등록할 수 있고요. 소공이는 경매 대리업 못하고요. 사장님이 또 직접 경매장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출석. 그러니까 소공이는 경매장에 갈 수가 없어요. 자, 4번. 대리인이 되려면 지자체 단체가 아니라 지방법원입니다. 야, 진짜 출제하시는 분들의 그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다는 거.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느냐. 지방법원 물건이니까 당연히 지방법원장에게 나 대리업자입니다. 대리업자 할 거예요 하고 등록하는 거죠. 지방법원장. 지자체장 하면 X. 자, 그 다음에 사장님 5번 지문 진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직접 출석. 사장님 직접 가시지요. 오케이. 소공 보낸다, 못 보낸다? 못 보낸다. 보조님 더더욱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정답. 자, 28번 문제. 28번은 난이도 조절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또 출제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고 대지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대지권이 소유권이나 지상권 대지권을 취득합니다. 유상계약으로 취득해요. 그럴 때는요. 건물이 이제 당연히 따라오죠. 따라올 때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거든요. 의무 이용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쓴다 기본적으로 2년 써야 되죠. 위에 건물이 있다. 그 땅을 어떻게 씁니까? 입주 거주를 함으로써 그 땅을 쓰게 되는데 실거주 요건을 한 2년. 그 자기가 쓴다는 개념일 때는 실거주를 2년 해야 되거든요. 자, 실거주 2년. 허가받은 목적도 그 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 거기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일부를 임대, 일부를 세놓죠. 그럼 세놓는 부분은 자기가 실거주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임대 치는 건 상관이 없어. 하고 법 조문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아닌 거 뭐다? 다중주택, 기숙사, 하숙집 이런 거, 다중주택 또는 공관 이런 거, 공관 요거는 건물 소유자가 국가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거주 요건에서 뭐가 된다? 아예 그냥 제외돼. 아예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실거주 목적이 실거주가 필요 없는 게 일부 임대차는 실거주할 필요가 없는데 아예 다중주택이나 공 같은 경우는 아예 실거주하고 아예 관계없으니까 이 규정 자체가 지원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해설집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다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으면 안 외웁니다. 넘어갑니다. 자, 29번 갑니다. 100점 맞지 말란 뜻이에요. 예, 출제 의도는 그냥 90점 맞고 합격하세요. 뭐 그 말이에요. 자, 29번 갑니다. 갑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가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들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문제예요? 주택 임대차잖아요. 그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를 물어본 거예요. 주택 임대차 신고. 실거래가 신고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질은 뭐다? 실거래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신고해 주라. 자, 요때 이제 법 적용의 범위가 주택 임대차 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가요, 보증금 기준으로 얼마 초? 6천 초가, 월세 기준으로 30만 원, 둘 중에 뭐 하나가 초과됐을 때, 그때 주택 임대 임차인이 공동으로 실거래가대로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실거래가 신고가 본질인데, 실제 가격은 변함이 없고, 기간만 연장한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보증금이든 월세든 변동이 있어가지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신고 대상 당연히 신고하고 처음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보증금 월세가 증액이 되면서 신고 대상이 되면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 얘기요. 자, 그때 신고할 때는 공동신고입니까? 단독신고입니까? 공동신고.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합니다. 만약에 개공이가 중개했을 때 개공이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것은 임대 임차인이 공동신고. 그래서 기억은 단독 신고한다 X.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본질은 같은 취지인데 다른 법상에 뭘 해버렸다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상 임대주택 특별법 무슨 특별법상에 임대차 신고했다 또는 변경 신고했다면 이 법상에 주택임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다른 법상에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를 해버렸지. 해버렸다면은 이 법상에 주택임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케이. 요것으로서 충분히 구청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을 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에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그냥 찍어줘 버려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했다면 그때는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확정일자를 당연히 찍어주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본다. 오, 맞는 말.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지요.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 제도 자체가 중요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렇게만 물어본 문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거요.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0 초과 공동신고 개공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가지요. 묘지. 30번 묘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은 묶어서 한 문제거든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되는 법률 보통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가족 묘지는 장사법 얘기네요.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오!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일당 100 이하요. 오케이. 자, 2번 개인묘지. 혼자 주무셔도 장사법에서 개인묘지를 하고요. 부부는 일심동체해서 배우자와 같이 주무셔도 장사법은 개인묘지라고 합니다. 가족묘지 아니라 부부는 일심동체 개인묘지. 그래서 그 구역 내에 배우자 관계 인자를 생매장할 수는 없으니까 배우자였던 자를 같이 모시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인 묘지라고 합니다. 오. 자, 3번. 법인 묘지 규모 큰 거 있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10만 이상의 규모 큰 거, 공원 묘지 같은 거. 진입로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영구차, 보람, 상조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영구차 들어오고 뒤에 이제 쭉 다 들어오죠. 왔다 갔다 출입이 오고 가고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폭이 4m가 아니라 5m 이상, 5m. 오고 가고 이렇게 오고 가고 5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돼. 전입로가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4m x. 깊어야 됩니다. 매장할 때 화장한 6월 매장할 때 3cm 이상으로 깊어야 되고 이 3cm 자이죠. 3cm 자 폭 찍어가지고 그 밑으로 요거 이제 화장한 6월입니다. 화장한 6월. 자, 5번에 장사법의 법인은요. 법인은 무조건 무슨 법인에 됩니까? 하면 재단 법인에 됩니다. 법인 묘지 조소하는 이 법인은 무슨 법인입니다? 재단 법인. 사단 법인의 의미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고 또 돌아가신 분이 모일 수가 또 없어 또 성격상. 어떤 분은 저쪽 가고 어떤 분은 저쪽 가잖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성격상. 그래서 장사법에 나오는 법인은 무조건 사단법인이나 무조건 틀려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단법인은 설치가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사단법인은 아니다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네, 자, 31번 가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31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당근 빠따. 자, 2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바보들끼리 직거래하면 전문가 도움 없이 지들끼리 직거래했다. 지들이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나머지 일방이 단독신고. 거부한 자는 500이하 과태료. 신고한 자는 괜찮아. 사유사고 계약서 첨부하시면 돼. 그렇죠?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했다. 500 이하 과태료. 매수인은 단독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신고한 후에 거래가 깨져. 무효, 취소, 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깨버려. 지들끼리 계약을 깨버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 깨졌다라고 신고하거든요. 그것도 단독 신고 아니라 뭐다? 공동 신고. 자, 기본 개념이 직거래했다. 바보들끼리 직거래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 신고 원칙. 계약을 깨버렸다. 해제 신고도 공동 신고 원칙. 신고 필정 잘못 나왔다. 정정 신청도 공동 신청 원칙. 계약의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다. 변경 신고도 공동 신고 원칙. 다 공동의 원칙이고 일방이 거부했다면 얘는 처벌되고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하시면 돼요. 네 가지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계약이 깨졌죠. 그럼 매도인이 단독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신고해줘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자, 4번. 개공 전문가가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 개공 전문가가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5번. 개공이가 신고한 경우에 계약이 깨져. 계약을 깨는 것은 지들이 깰 거예요. 그죠? 그럼 개공이는 지들이 계약을 깬지 알 수가 없어. 해제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얘들이 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제 신고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알았다면 해줄 수는 있다는 거.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해제 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 계약을 지들이 깼죠. 그죠? 그럼 지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개공인은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그걸 알게 되면은 해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나이스. 자,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 문제. 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권리 분석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당의 부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권리들이 그대로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살아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지요. 인수냐 소멸이냐 기준.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요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살아서 낙찰자 인수하고 기준보다 후순위 권리는 그대로 다 원칙적으로 다 소멸됩니다. 다만 경매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고 자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로서요. 전세권이 있다.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있으면 원칙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인수대 인수. 낙찰자가 그것을 떠안고 사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인수가 됩니다. 다만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나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 살기가 싫다. 거주하기가 싫다. 낙찰자에게 인수시켜서 계속 거주하기 싫다. 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싫어하는 세입자도 있어요. 터가 안 좋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요 최선순위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무엇을 요구한다? 법원에 가서 배당을 요구를 해요. 법원에 가서 그죠? 요 판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잖아요. 그때 법원에 가서 요 법원에 가는 겁니다. 낙찰자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나도 돈 주세요. 배당 요구하면 순위가 높으니까 배당을 받죠. 배당 받으면 이사 나가죠. 이사 나갔다면은 낙찰자하고 관계없죠. 그때는 낙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것은 그대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다시 보실게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해야지 배당금에서 전세금 받고 이사 나가잖아요. 그래야지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배당 요구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인수된다는 게 인수. 그냥 고집에 그대로 살았다가 계속 살다가 전세 기간이 다 끝나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그때 가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 나간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을 배당 받고 이사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배당 요구 없이도 돈 받는다 틀려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최선순위 전세권 있죠.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 민법 시간에는 민법적으로 보게 되면 요걸 선택한다 그래요. 최선순위 전세권이 인수할지 이사 나가 배당을 요구해서 소멸시킬지는 본인이 선택한다고 표현해 민법은. 그런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잖아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선택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은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는 인수된다 원칙. 예외적으로 배당을 요구해야지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니까 민법은 생각하지 마시고 민사 집행법까지 통으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인수, 최선순위, 전세 인수.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없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X 하시고, 자, 2번 유치권 경매 등기 전에 압류되기 전에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매 등기 이후의 유치권은 낙찰자의 대상이 안 돼. 근데 경매 등기 이전의 유치권은 말소보다 기준보다 후순위 하더라도 경매 등기 이전의 유치권은 뭐가 된다?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최선순위 지상권이다 했으니까 말소 기준보다 더 선순위겠죠? 당연히 인수되고.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저당, 선순위 저당 얘가 최종적인 말소 기준권리가 되니까 기준권리 소멸될 때 얘도 죽고 밑에 다 죽어요. 그냥 후순위 다 죽거든요. 그래서 소멸한다. 이것도 소멸되고 저도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에서 항상 소멸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5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 언제까지 채권자들아 돈 달라고 하세요. 이 물건 팔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돈 달라고 해보세요. 언제까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어떤 날로 정합니다. 10월 10일 매각한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9월 10일까지는 하세요. 이렇게 종기를 법원에서 결정해서 공고해요.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은 요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1번 X. 자, 33번. 외국인 나카무라가 한국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좀 규제를 받겠죠. 그죠? 자, 1번 외국인이 토지를 매매한다 하게 되면, 그죠? 그때는 취득신고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 그 자체가 관계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 이외의 계약, 정려 계약 같은 경우 요때는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계약일부터 며칠 내에 한다. 요건 60일 내에 취득 신고하고. 자, 상속은 계약 이외의 원인이잖아요. 법률 규정. 계약 이외의 원인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서비스 문제. 숫자 채우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34번 갈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 토지 매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 허가를 받아도 매매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했고, 그죠? 오케이. 요때 자금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는 경우는 요때 자금조달 계획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요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 자체는 이제 뭐 토지를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제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 자, 1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안 되잖아. 허가 받고. 토지 거래하기 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들이 큰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부터 받고 거래를 해라. 소유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에 허가 먼저 받아라. 실수요자는 허가해준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불가처분한다. 그 말이죠. 그럼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배제하고 잠탈하고 계약을 했다. 확정무효. 확정무효가 되고 깜빵 갑니다. 그죠? 어떻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상당금의 벌금을 처벌하죠. 허가를 전제로, 자,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했다. 깜빵은 가지는 않아. 하지만 일단 허가받기 전이니까 무효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뭘로 바뀐다? 유효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때 무효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무효 상태 무효.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오. 맞는 말. 자, 니은에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는 그죠? 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행하라.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매수는 왜 돈 안 주냐? 매도는 왜 등기 넘기지 않느냐?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 받기 전에는 상호간에 어떤 의무밖에 없다. 협력 의무. 허가에 협력해서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에 협력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그때 가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가서 돈 내라, 등기 능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는 허가받기 전에는 돈 내라, 등기 능결 할 수가 없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이것은 확정적 무효돼. 어쨌든 무효래, 무효. 무효는 귀책사 있는 자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있지요. 민법의 기본 원리.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 취소는요, 취소.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취소권자, 그죠? 취소 사유도 있고,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하자인 의사표시, 사회 강박, 착오인 의사표시,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그렇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죠? 정답은 3번 기억하고 디귿. 오케이. 자, 35번 갑니다. 신고법에도 간첩이 있지요. 간첩 신고하면 돈 주잖아요. 오케이. 자,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가명, 익명. 누군지 모른다. 가명. 이름이 김가명이 아니고 그냥 가짜 이름이다. 그런 뜻이겠죠? 익명. 이름이 익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이름. 그러니까 뭐 가짜 이름이겠죠. 익명. 누군지 몰라. 돈 줄 수가 없지. 지급하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니은에 신고관청에 돈 주세요. 지급 신청 접수되면 한 달 내에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법은 2달 내에 돈 주죠. 접수된 날로부터 중요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달 내에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사법 1편에서 포상금은 돈 주려 결정되고 한 달 내에 돈 주고 여기 2편 신고법상의 포상금은요. 접수된 날부터 2달 내에 접수리라고 있습니다. 독수리 친구가 접수리 해서 접수리 접수된 날부터 2달 내에 돈 줍니다. 한 달 X. 자, 그 다음에 디귿. 하나의 위반행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면 몇 대 몇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로 가고 합의가 없으면 균분 반까지 나눠주겠죠. 그런데 공동이 아니라 뭐 돼? 각각 따로따로 1등 신고했고 그 다음에 2등 신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상금 준다? 최초 1등으로 신고한 최초로 신고 고발하는 자이면 돈 줍니다. 그죠? 다 나눠준다. X. 최초로 신고 고발하는 자.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찾아라. 다 틀린 것 같은데? 아니다. 가명으로 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 하나는 맞겠죠? 맞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집합건물법. 민법 내용이에요. 그죠? 집합건물법은 민법인데 중개 실무하다 보면 아파트도 중개할 거 아니냐? 맞아요. 상가 건물도 중개할 거 아니냐? 맞아요. 건물 빌딩 큰 것도 그 중에 하나 중개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왜 자꾸 민법 문제를 냅니까? 모르겠어요. 자꾸 나와요, 요즘. 집합 건물법이 내리고 그냥 3년, 4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그거 까먹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고. 자, 틀린 걸 찾아라. 기본 개념이 집합 건물. 뭐 아파트다 그러면 집합 건물이죠, 그죠? 아파트 기본 개념이 301호. 301호 할까요, 그냥? 301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을 사요. 전유 부분을 사면 뭐가 따라온다? 그치? 복도, 공유 부분, 공용 부분도 따라오겠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전유 부분을 사면 공유 부분도 따라올 거고 모두 따라 밑에가 대지권도 따라올 겁니다. 대지 사용권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면 요것은 일체성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요거 등기 받으면 요거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 요거 처분하면 요것도 따라서 처분이 될 거다. 그 얘기. 구분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복도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공용 부분 구분해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들. 자, 1번 봅니다.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 301호. 그렇죠?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겠죠? 요 부분이 전유 부분이겠죠. 자, 2번.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자, 정축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일정짜리 단독주택인데 기존 건물에다 정축했대. 2층 올렸대. 2층 하나 더 올렸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정축한 건물에 현황에 맞춰서 한동 건물로서 정축하는 건물 표시병에 해버렸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 소유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한동 건물로 건물 표시 변경 등했대요. 그럼 전체가 그냥 한동의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 요 2층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유자가 내가 1층을 짓고 또는 1층을 짓고 2층을 지어가지고 구분 의사 2층은 따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의 행위로서 구분 의사 표시해서 요것만 따로 소유권을 넘기겠다 해서 이제 요걸 따로 팔았다면 그때는 소유권이 구분 소유가 돼요. 그런데 내가 1층짜리 건물 갖고 있다. 2층을 지어서 내가 쓸 거다. 전체를 하나로 쓸 거다. 라고 표시 변경 등기만 했대. 그럼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이니까 2층은 별개의 구분 소유가 아니라 그냥 나의 소유인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자, 3번.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 건물 관리 및
사용안에서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겠지 뭐. 그렇죠? 다른 자들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거. 예컨대 그 뭐요? 뭐 301호다. 거기에 뭐 하우스를 한다든가, 그렇죠? 안 되죠. 도박장을 개설하고 뭐 영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뱀을 파충류를 키우다든가 안 되죠. 혐오스럽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에 일부의 구분 소유자, 예컨대 백일동의 복도 그들만의 공유입니다. 명백하다. 그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그렇겠죠? 맞겠죠? 그죠? 백일동 복도에 대해서 백이동 주민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판례를 보면 주상 복합 아파트일 때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상 복합일 때 주거 전용 엘리베이터, 또 오피스텔도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만,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1, 2층은 상가인데 상가 한쪽에다가 그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주거용 엘리베이터 따로 해놓고 중간에 문을 잠궈 놓고 그죠? 주민들은 카드 딱 대면 문이 열리고 일반 상가 이용하는 손님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그러면 그쪽은요 자기들만의 공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용이면 그들만의 공용에 속한다는 거. 자, 5번 지문.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부 공용 관리. 자, 거기에 대해서 구분소의 전원에게 이용권을 갖고 있다. 근데 백일동 앞에 일부 공용, 백일동 앞에 한국전력에서 고압의 송전성을 위에다 설치한대. 이거는 백일동만의 문제입니까? 백이동표 전원에 대한 문제. 전원의 문제, 아파트값 떨어질 수 있어.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 살아보셨나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전체의 그 백일동 그들만의 집회가 아니라 전원 집회예요. 전원 집회기로서 그걸 결정해 줘야 돼요. 허가할지 말지, 승낙할지 말지 이런 것들.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5번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X. 자, 집합건물법 36번까지 봤습니다. 37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서 틀린 것은 모두 그렇어요. 1번 미등기 전세. 전세권 등기하면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그 자체로서 강한 권리잖아요. 채권보다 강한 권리, 임차권보다 강한 권리. 전세권 등기했다. 전세권 그 자체로서 대항력이 있고 그 자체로서 후순보다 우선적이 있고 물권적 청구도 있고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 그 자체로서 강한 권리인데 등기가 안 됐지. 미등기 전세. 등기가 안 되면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죠? 채권이니까 본질이 뭐다? 임차권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한다는 거. 맞는 말. 자, 니은에 주거용 건물일 때 주택이잖아요. 그죠? 요때의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주택은 사실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이거 다 보호가 되거든요. 임차에는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사실상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100%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인지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자, 요거 표시만을 기준한다. 틀려요. 사실상 개념이지 공부상 기재사항이 기준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임차권 등기 없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죠. 보통 채권은 등기 안 되는데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등기는 공동시주주의니까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이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보통 잘 안 합니다. 그죠? 세입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등기가 없으니까 그 자체에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혼자서라도 어떤 요건을 노력해서 갖추면 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뭘 주겠다? 대항력 주겠다. 물권처럼 우선적 효력도 주겠다. 우선 변제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임차인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전입신고,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주겠다.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 요건 플러스 확진자를 받아야지 우선 면제 주겠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에다가 소액일 때 뭘 준다? 최우선 면제 준다. 이런 거. 자, 그럼 디귿에 등기 없이 우선에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은 반환 채권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죠? 배당 요구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되느냐.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자체에서 등기 없다 했으니까 대항이 없겠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자체에 대항력이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자체로 대항력을 줘요. 그 자체로서 물건처럼 등기가 되면 우선적 효력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등기부로 나타나 있으니까 경매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기보다는 선순위면 등기가 돼 있지. 등기 보고 법원에서 배당을 해줘. 오케이, 나이스. 당연 배당자. 당연 배당자가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 배당 해줘요. 그런데 등기 없다 했잖아. 등기 없다 했으니까 이런 요건을 가져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했다면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배당을 요구해야 돼. 법원에 가서. 경매에서는 돈 주세요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가 필요한 등기가 없으니까 배당 요구 해야 되지. 필요한 채권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해당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등기 없이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등기가 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데 등기가 없다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지. 필요한 채권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안 넣는다 했으니까 X. X를 찾아라 했죠. 정답은 4번.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는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은요, 배당 원칙은 돈 주세요. 배당을 요구해야지 법원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배당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되는지, 등기가 되는지, 등기.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를 보고 채권자인지 알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배당을 해줘요. 당연 배당. 자, 또 하나가 경매를 자기가 신청한 자.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팔아서 돈 달라는 뜻이니까 경매 신청에서 배당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등신,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자. 또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 등신, 이 등신은 당연 배당자. 그러면 등기도 안 돼 있고 지가 경매 신청했다는 말도 없어. 그럼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38번 문제. 분묘 또 나왔네. 문제가 틀린 것을 모두 그랬어요. 토지소유의 성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지료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 토지 사용료 주겠다. 뭐 예컨대 월 토지 사용료 50만 원 합시다. 그냥 월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관의 승계인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당연히 약속은 상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미친다 하셔야 되죠.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니은 O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라는 거. 자, 디귿 장사법 간첩신고 113 이후에는 장사법이죠. 장사법. 성락 없이 묘가 들어왔다. 땅 주인에 대해서 묘에 관한 권리 일체를 주장할 수가 없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하면 X.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3번 정답. 자, 39번 문제. 1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토지를 허가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 1번 지문입니다. 허가구역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몇 번째까지 허가구를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대국민 공고본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효력이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일 후부터 효력 받습니다. 7일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틀린 걸 찾아라. 정답은 그냥 1번. 끝. 나이스.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맞겠죠. 그죠? 자, 2번 지문.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의 이의가 있다. 허가 불허가 이의가 있다. 포인트 한 달.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왜 그거를 허가했어? 왜 불허가 있어? 한 달 내에 들어가서 구청장가 나와. 뭐 할 수 있다? 이의 제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먼저 볼게요. 불허가 처음 받았다. 땅 주인 열받죠, 이제. 짝대기 제일 긴 거, 뭐다? 한 개.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구청장 나와. 네가 불허가 있냐, 이씨. 그럼 네가 사, 이씨.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오케이. 한 달, 포인트. 그래서 2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사용대체 3번 지문.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이전한 유상의 계약을 예약을 할 때 허가받아요. 사용대차는 소유권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 설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할 거고 15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X. 자, 그 다음에 라스트지요. 40번 문제. 40번 명의신탁 같아요. 그죠? 명의신탁. 민법이죠. 민법. 명의신탁. 자, 친구라는 말을 왜 썼다고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 말은 친구라는 말은 무효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하는 거. 배종종일 때는 탈세탈법 강제표 면탈 목적 아니면 배우자, 종종이 유효하고 친구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배종종 아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은 친구 을과 그렇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갑을 사이에 이름 빌려주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무효죠, 뭐. 배종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죠. 오케이. 자, 니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자, 갑이, 그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에게서 을로 등기 명의를 넘겨놓나 봅니다.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나 보여요. 왜 이전합니까?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실체적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매매가 원인이 되거나 정려가 원인이 되거나 교환 원인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등기 이름만 넘겨놓는 거야.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럼 얘는 명의신탁자, 이름 빌려주는 자, 얘는 명의수탁자. 이제 그런 얘기겠죠. 둘 사이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물권변도 무효. 3무효 원칙이 적용되고, 그죠? 깜빵아요, 깜빵. 얘는 신, 오이, 5년 2억. 얘는 수삼 한 뿌리, 3년 1억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판례가. 자, 일단은 판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등기 명의를 빌려주는 약정은 유효냐 무효냐.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오케이 발이. 요 이외의 친구, 이외의 사람들은 명의신탁 약정이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러면 유효의 명의신탁도 있고 무효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유효의 명의신탁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103조 위반으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대서 있어. 선풍기 위반으로 선량한 풍속, 반사회적 법률을 보게 되면 절대적 무효, 싹 다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럼 103조 위반으로 본다면 이게 해결이 안 돼, 배종종이. 그래서 요거는 특례에 따라서 유효하다 하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하나. 자,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103조 동전의 뒷면이 뭐가 있느냐? 746조가 있어요. 103조 뒤에가 746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도박 채권으로 도박빚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달랄 수 있다, 없다, 없어. 둘 다 깜빡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 세트단 말이에요. 세트로. 자,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때문에 103조 위반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로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명의신탁이다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니까 신탁자는 요 상태에서 요 등기를 반환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불법 원인 급여면 반환 안 되겠지만, 예, 불법 원인 급여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돌려받느냐? 무효 등기 말소에서 지워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불법 원인 급여로 해당하는 볼 수는 없다. 판례 맞아요. 불법 원인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의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벽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X 부동소유자 병이고 갑을 간에 계약 명의 신탁이었다. 갑은 숨어서 뒷돈 대주고 수탁자 을이 병에 건물을 매매 계약하고 돈 받아서 돈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놨네 그죠? 갑은 은닉자 뒤에 숨어서 뒷돈 대주네 신탁자. 자 그러면 콤마 병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선이냐 아니다 달라지죠 그죠? 둘이 했던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지만 요 선의의 매도인하고 계약한 요거 등기받은 요것은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선의의 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요 매도인이 그 약정을 알았다면 악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걸 알아버렸다면 악이죠. 악의 매도인은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다 무효가 돼요. 무효. 등기도 무효, 물권변도 무효.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가지고 있다? 병한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병이 악이라네요. 악이는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물권변도 무효가 되니까 권리 변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악일 때는 권리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X가 되겠죠? 이것은 X. 옳은 거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회 보셨습니다. 우리가 35회도 3시간 장장 걸려서 쭉 봤고 지금 4회도 3타임을 해서 쭉 보셨습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2타임에 끊을 거니까요.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 또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2타임 만에 딱딱딱 정답 위주로 그렇게 끊어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